명나라 사신 설사 등이 개경에 도착하여 황제의 명령을 전하였다. 전령을 경계로 삼아 그 이북은 본래 원나라에 속하였으니 요동에서 관할하겠다 통보하였다. 이는 고려의 강토를 명나라의 영토로 귀속시키겠다는 일방적인 선언이었다. 사신의 통보를 받은 우왕은 크게 경악하였다. 전하는즉 판삼사사 최영을 불러들여 비밀히 의논하였다. 황제의 요구는 고려의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조정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으며 나라 안팎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전하와 최영 장군은 밤이 깊도록 전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 마련에 몰두하였다. 우왕이 판삼사사 최영과 더불어 비밀히 의논하고 명나라에 보낼 사신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명나라의 영토 강탈 통보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내린 조치입니다. 전하께서는 최영 장군과 밤샘 밀의를 통해 단순히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 고려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사신을 엄선하였습니다. 서북면과 동북면의 병마색에 엄명을 내렸다. 각 고을의 성벽을 수축하고 병기를 정비하게 하였다. 외교적 거부와 함께 실질적인 무력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북방의 요충지인 서북면과 동북면, 즉 양계 지역의 국방 경계령을 선포하여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무기를 손보게 함으로써 전쟁에 대비하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군사를 조련하며 예리함을 길러 생각지 못한 철저히 대비하게 하였다.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병사들의 실전 훈련까지 명령한 것입니다. 이는 명나라의 무리한 요구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고려 조정에 단호한 결의가 전국의 군부대에 전달되어 온 강토에 엄중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우왕이 판삼사사 최영과 더불어 명나라 사신 설사 등을 불러 직접 만났다. 전하는 강한 문사를 사용하여 영토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명나라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고려 조정이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날입니다. 전하와 최영 장군은 사신을 궁으로 불러들여 천령 북쪽 땅을 결코 내줄 수 없다는 뜻을 한치의 물러섬 없는 강경한 어조로 전달하였습니다. 거듭 서북면, 동북면 양계에 명령을 내렸다. 성벽을 더욱 높이 수축하고 국경의 수비를 엄중히 하도록 하였다. 사신에게 거부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북방 국경지대의 방어력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미 시작된 성벽 보수 작업을 독려하고 수비를 강화한 것은 외교적 마찰이 곧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한 치밀한 조치였습니다. 우왕이 최영 딸을 영비로 봉하고 직접 최영 장군의 사저로 거동하여 혼례를 치렀다. 전하께서 최영을 사돈의 예로 대접하여 모든 정사를 함께 미리 하였다. 명나라와의 전쟁이라는 폭풍이 몰려오던 날, 임금이 신하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파격적인 행차가 벌어졌습니다. 최영이 우왕의 장인이 된 이 순간, 고려의 왕실과 군부는 거대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위인 왕과 장인인 최영이들의 사돈 결속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권력의 탄생이자 요동 정벌을 향한 멈출 수 없는 폭주를 의미했습니다. 우왕과 최영이 날마다 침전에서 머물며 요동을 칠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의 뜻이 하나로 합쳐지니 조정의 모든 논의가 오직 전쟁으로만 기울었다. 사돈이 된 두 사람은 미래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장인의 군사력과 사위의 왕권이 하나로 묶인 이상 조정 내의 반대 목소리는 침묵 아래 잠겼습니다. 장인과 함께라면 명나라도 두렵지 않다는 왕의 맹세는 곧 고려 전역에 내릴 총동원령의 서막이었으며 이 비장한 사돈의 결의가 고려 500년 사직을 전쟁의 불길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우왕기 평양으로 거동하여 최영과 더불어 요동을 공격할 것을 결의하였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았으나 오직 최영과 뜻을 같이 하는 자들만이 찬성하였고 조정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우왕과 최영 장군이 사돈의 인연을 맺은 지 딱 한 달 만입니다. 두 사람은 개경을 떠나 북방 기지인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요동 공격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적인 논의가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장수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기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군부의 수장인 최영과 우왕이
한 몸이 되어 밀어붙이는 이 서슬퍼런 압박 앞에 대신들은 감히 입을 열지 못한 채 눈치만 살피는 일촉즉발의 정적이 평양성을 감돌았습니다. 이성계가 전하께 독대를 청하여 전쟁의 부당함을 고하려 하였으나 최영이 가로막았다. 전하께서는 최영의 팔도도 통사 강행하시고 이성계에게 좌우군을 맡아 즉시 출정할 것을 엄명하셨다. 이성계는 이 무모한 전쟁이 고려를 파멸로 몰고 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사불가론의 논리를 가슴에 품고 왕을 만나려 했지만 이미 장인이자 사돈으로서 왕을 독점한 최영의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불충으로 몰렸고 이성계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벌군의 핵심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죽음의 길로 병사들을 끌고 가야 하는 지휘관의 고뇌와 오직 징벌만을 외치는 사돈 세력의 독단이 충돌하며 고려의 운명은 이미 위화도로 향하는 비극의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이성계가 전하께 사불가론을 올렸다. 첫째 소국이 대국을 거스르는 것, 둘째 여름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 셋째 왜구가 틈을 타는 것, 넷째 장마철에 활의 악효가 풀리고 병사들이 병드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사돈이 되어 정벌을 확정한 우왕과 최영 앞에 이성계가 목숨을 걸고 나섰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명분부터 장마철 전염병과 왜구의 침입이라는 실직적인 위협까지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돈 결속으로 맺어진 절대 권력에 서슬퍼런 칼날 앞에 자신의 목을 내놓고 전쟁의 부당함을 외친 비장한 항거였습니다. 우왕과 최영이 이성계의 말을 듣지 않고 정벌을 강행하였다. 도리어 이성계를 우군도 통사로 임명하여 앞장서게 하니 전란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이성계의 논리적인 반대도 사돈지간인 두 사람의 결의를 꺾지 못했습니다. 최영은 오히려 반대하는 이성계를 전쟁에 선봉했음으로써 그의 입을 막고 군사적 책임을 지우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충신의 간언은 묵살되었고 오직 전쟁만을 향해 치닫는 사돈 세력의 폭주는 결국 고려 대군을 압록강 위화도로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